구심력이라는 것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역시 구심력 얘기하기 전에도 물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또 이것도 중력 받는구만 이래 해가지고 바닥에 붙어있는 발 또는 수직항력 마찰력 가야지. 마찰력 무시해. 수직항력 표시한 다음에 얘가 달려가면서 퍼쩍퍼쩍 뛰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높이는 일정하게 앞에 이렇게 돌기만 하니까 상하방향 힘은 또 상쇄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성분 분해한 거 상쇄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성분 알고 하니까 이건 계산이 좀 필요하고 상관없이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각도 다루는 것도 표시하는 거 어디를 30도로 봐야 된다. 코사인이 뭐고 어디가 코사인 곱하고 어디가 사인 곱해진다는 것들 요 연산 과정은 약간 여러분들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거 이용하면서 그래서 지금 사진 요 모양으로 봤을 때 남는 힘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위에서 봤더니 그게 딱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랬더니 여기서 봤더니 그냥 90명 역할하는 걸로 되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내용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물어보는 것들 알고 있는 공식에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구심력 이용해서 구심력의 관점에서 풀이하는 방법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해가지고 실전 그 기출문제들도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얘기하면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 때도 건강운동관리사나 스포츠교사 문제 기출문제들도 관련 있는 것들은 교재 안에 다 포함해서 다루긴 할 건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건강운동관리 스포츠교사 문제들도 뭐 따로 구해서 다 풀어보시기도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항상 그렇죠.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말도 있고 꽃이 지고 나서 봄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경 시험에서 이거 오류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아쉬운 문제도 있어 이렇게 하다가 또 걔네들 보면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교사 문제 보면 다시 보면 이제 선녀 같은 운동학과 이경 시험 문제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하고 그 스포츠교사 문제들이 안 좋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쉽게 푸는 그냥 요령으로 풀면 답도 되겠지 싶은데 엄밀히 보면은 내용상 틀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 너무 큰 신경 쓰지는 말자. 내용 수준도 조금 낮고 객관식이고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올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관절 이름 뭐 근육 이름 막 이런 거 뭐 일일이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 넣어야 돼 싶은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 자료들 선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에도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거 주의하면서 참고만 해야지 그 정도들 다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 원심력에서 이제 원심력 얘기를 계속 이제 떼놓고 있었는데 원심력이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관성력의 한 가지 종류예요. 관성력의 한 가지 종류로서 관성력은 뭐냐?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물체도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가상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계속 보던 문제들은 시험지가 이제 나는 푸는 사람 관찰자고 시험지에 나온 상황이 비록 움직이진 않지만 동영상 중의 일부였던 촬영본을 보고 있거나 사진을 보고 있어서 여기서 막 표시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 내가 보면서 동영상이라고 상상을 하더라도 점점 빨라지니까 지금은 여기 있고 몇 초엔 여기 있겠지 하는 상상을 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촬영을 할 시험지가 어쩌면 동영상이었다고 치면 그걸 촬영할 카메라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보자는 건데 이제 사진 그림으로 나오니까 움직일 수는 없어도 이제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는 이 자료 사진이나 자료 동영상 일시정지한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사실은 카메라가 관찰 대상 보통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따라가긴 하는데 가속 운동하면서 찍히던 모양이었다라고 상정하고 그러면 관성력이라는 걸 또 받아야 될 텐데 라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게 관성력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성력 일반적인 관성력이 있는데 특히 그 가속 운동 관찰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원궤도 운동하면서 원궤도도 가속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 아니니까 그러면서 찍혔을 때 표시할 관성력은 특별히 원심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거나 참고하실 것은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물체를 보았다라고 전제를 했다는 좀 바뀐 상황에서 작용하는 상황이다. 작용하는 것이 관성력 또는 원심력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가속 운동을 원운동으로서 하는 물체가 이제 물체가 이제 받는 거라고 되는 거니까 한 물체와 함께 원운동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 표시될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랬을 때 그런 원심력도 이제 이거는 문제 풀다가 이렇게 풀다가 종이에다가 칠판에다가 실제로 표시해야 되는 힘입니다. 표시해야 되는 힘이요. 가상의 힘인데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뭐 분해도 하고 상쇄도 하고 합력 구할 때 고려도 하고 그런 힘입니다. 얘기했어요.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굉장히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둘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오류가 팍팍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둘의 공통점은 뭐냐? 완벽한 공통점은 구심력과 원심력은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만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느슨한 관계는 결국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은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나와요.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나옵니다. 뭐냐면은 구심력은 원궤도 운동하는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이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도록 해석을 하는 힘인데 원심력은 표시를 할 때 실제 힘처럼 다룰 때 그 반대 방향 원궤도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 정확하게 애매하게 말고 정확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것처럼 이제 쓸 거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크기가 같은 100N 하는 구심력 저쪽으로 반대 방향 원심력 100N 이렇게 받으면 이거 그러면 원심력과 구심력은 상쇄되나요?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하다 보면은 구심력을 한번 구했으면 그거 이용해서 원심력은 방향만 뒤집어서 여기 원궤도 바깥쪽 이렇게 하면 똑같은 크기 하면서 용도를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동시에 가해지는 힘도 아니고 구심력은 실제로 구심력 이렇게 표시하는 힘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나타난 수직항력 이쪽 성분 또는 마찰력 이거를 구심력 마찰력이었다 치면은 이게 지금 구심력 역할도 하고 있다. 저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저는 수업할 때는 선생님인데 집에 가면은 어머니 아들이고 뭐하고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때리고 뭐하고 친구고 편의점 가면 손님이고 그런 것처럼 마찰력이 속도를 늦추는 역할, 머시기 하는 역할,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지금은 구심력 역할 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그런 자격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 뿐인 거지. 그런 힘이고 그리고 원심력은 실제로 등장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표시할 때에는 이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원심력은 이제 이 관찰자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다는 전제 하에 쓰는 힘이다 라고 별도로 해야 되면서 한 그림 속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상쇄된다 이거 틀린 말이고
구심력과 구심력 역할을 할 마찰력과 원심력이 상쇄된다. 요 정도는 막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구심력과 원심력은 크기를 구해야 될 상황에 오면 크기 구하는 값이 결국엔 똑같아진다. 원심력 크기 구하는 공식도 mr분의 v제곱 nr 오메가제곱 뉴턴. 원궤도의 반지름 돌고 있는 곡선 트랙의 반지름 돌고 있는 그 사람 또는 물체의 질량 mm 순간 선속도 v/s 내지는 순간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s를 써서 곱하고 제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또 곱하고 하면 뉴턴 단위의 정확한 이런 힘의 크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 것은 이제 원심력은 실제 그림상에서 표시를 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표시를 할 거다라고 했으면은 방향은 곡선 트랙이 있으면 바깥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잘 표시하면 되는데 어디다 표시하지? 이 작용점 표시가 중요해요. 작용점은 원심력의 작용점은 질량 중심입니다. 질량 중심. 그럼 표시할 수 있죠. 방향 크게 알고 있고 크게 계산하면 되고 모르면 일단 문자 써면 되고 질량점 화살표 싹 표시하고 어떻게 돌고 있어? 지금 어떻게 갔어?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요 내용 둘은 또 관계성을 주는 크기를 갖고 방향 반대인 것인 것으로 결국에는 결론에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원심력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요령입니다. 다시 이해요. 45km인데 뭐 이러저러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거 풀 겁니다.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미세하게 있습니다. 다시 보자.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이고 돌고 있구나 했을 때 자 뭔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부터 봅시다.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막 중력,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수직항력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표시하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달려가는 사람을 정면 모습을 본 것을 나타냈어요. 질량중 여기쯤 있네요. 아래로 45kg인 질량이 가지니까 중력은 450N 450N 해놨고 이 사람이 봐주신 경사면 나르는 방향 이쪽 저쪽 하는 마찰력은 무시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 수직인 그러다 보니까 조건상 연장하면은 여기 질량중을 지날 그 방향으로 여기 수직 방향 수직항력 수직항력 크기는 다시 몰라요. 다시 모르게 됐습니다. 모르는 걸로 변신했어요. 그런 다음에 비스듬한 것,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경사면에서 수직이지만 비스듬한 건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하자. 어떻게? 수직 수평 방향, 연직 방향과 지면에 대한 수평 방향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은 경사면이 30도면은 요 부분 각도가 30도예요. 요 각도가 30도 나타날 거다. 그랬을 때 이 수직 항력의 크기를 f라고 했으면 이렇게 분해하다 보니까 대각선 나오는 직사평 그려보니까 요거 두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수직 수평 성분으로 나뉘게 된다.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다가는 대각선 길이라고 할 적당한 크기 f에다가 곱하기 30도를 끼고 있는 나머지 변 코사인 30 을 곱한 크기가 요 크기가 될 거고 요거 크기는 대각선 크기 f 몰라요. 그거 기준으로 그런 f 곱하기 sin 30 0.5로 이제 바꿀 겁니다. 크기를 가질 거다라고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힘을 세 개의 힘 가해지는 것처럼 바꿔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번에는 풀이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답을 얻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생각하는 방법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냐면 나 이렇게 가는 친구를 그냥 정면을 찍었을 뿐인 거고 그 사진을 보여줬을 뿐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경로를 띄고 있다. 그걸 잠깐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언제 촬영을 하고 한 거냐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 오고 있네. 이렇게 오늘 찰칵한 모습을 찍은 거로 하면은 구심력 사용 활용법을 따라서 문제 해석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거고 답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접근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구심력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상쇄돼야지 펄떡펄떡 안 뛰잖아. 얘는 뭐지? 돌아가 보니까 네가 구심력 역할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 역할 자격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음이라고 그런 용도로서 쓰고 있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면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 친구 전문 촬영 기자 담당 기자라서 사진 기자라서 촬영 기자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가고 있을 때 사실 얘보다 내가 더 잘 뛰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 뒤로 뛰고 있었어요. 막 그러다가 곡선주로 돌잖아. 그러면은 얘도 곡선주로 돌면 나도 곡선주로를 무려 뒤로 뛰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곡선주로를 뛰어갈 때를 촬영을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찍고 있어서 나 자체가 촬영자 관찰자 자체가 원궤도를 따라가는 운동 뭐 등속 운동 아니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고려하면서 여기다가 쓸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촬영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관성력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안 그러면 물리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관점에서 보면 원심력을 표시해야 될 상황인 거다. 원심력 표시 해야 될 상황인 거다. 관성력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이다. 그냥 지나가면서 알고만 계시고 원심 표시해야지 했어요. 자 원심력 표시하는 원칙은 작용점 어디? 질량 중심. 방향은 어디? 원궤도를 돌고 있는 대상 관찰자 똑같은 원궤도 돌고 있으니까 그 원궤도의 바깥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쪽 되겠죠. 이쪽 되겠죠.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쪽은 촬영자가 보기에는 저쪽 저희가 바깥쪽 될 거니까 여기 원심력 이렇게 될 겁니다. 원심력 F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표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원심력을 표시한 다음에는 가상의 힘 그냥 잠깐 잊어버리셔도 돼요. 원심력은 실제 힘처럼 그럼 다룰 건데 자 실제 힘처럼 다룬다는 무슨 얘기냐 이 힘에까지 다 그 적용을 해서 힘들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 사람의 내가 관찰하는 모습이 설명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설명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관찰하는 담당 촬영기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원심력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관찰 대상이 내가 막 따라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동작이 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여기 있던 친구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촬영 기자가 보기에는 나랑 가까워지네. 나 지금 지나가네. 착각한 다음에 더 가까워지네. 아이고 이거 지나가는구나. 이런 게 보일 텐데 따라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의처 하는데 제자리 뛴 이거 안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하고 튀어나 가까워졌다 멀었다 안 하고 여기서 제자리 달리기만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일 거다. 근데 질량 중심 자체는 다른 존재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일 상황만 우리는 풀게 될 겁니다. 반성력을 또 포함하면서도 또 복잡해지는 문제는 뭐 우리 중3 물리 경시대회 그 정도 문제에서는 나올 만한데 되게 어려워요, 경시대 문제는 또. 근데 그래서 맨날 가만히 있는 것만 나올 거다 뭔 말이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제로 점프를 하든 안 하든 실제로는 지면과 나랑의 고전 중에서 움직이든 말든 내가 보기에는 위아래로도 좌우로도 앞뒤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모든 방향으로 가속도는 0이다. 모든 방향으로 알짜 힘은 합력은 0N일 거다. 거기에 하나만 더 갑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자리 뛰기 하면서 나 쓰러져요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그런 것도 하면서 가만히 있다. 알짜 토크도 0Nm일 거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심력 관점을 생각하면서 여기다 적용하는 거는 이런 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원심력 조건이라고 쓰고 그냥 표시를 했고 내가 볼 때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서 전제를 쓸 때 알짜 힘제로 알짜 토크 0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할 때 두 가지 다 써야 될 때도 있고 하나만 써도 충분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조건이 맞게 돼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쓸 때 힘 분석을 하고 원심력을 약간 입체적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면하는 게 저쪽이야 라고 표시까지 했고 나머지 약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알짜 힘 제로 우리는 이상한 애들은 구하기 힘드니까 이상한 방향인 애들은 구하기 힘드니까 요거 실제 하나밖에 없는 수직항력 분의 한 성분으로 했더니 이제 모두 정렬이 잘 됐어요.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아래로 가해지는 힘은 나름 위로 가해지는 힘하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 중력 450N 아래로 가해지는 크기는 수직항력의 연직 일성분 F 적당히 수직항력의 F 곱하기 코사인 30과 니들끼리 상쇄돼야 되고 상하는 상하 연직방향끼리 상쇄가 되고 수평방향 그림상 이 사람이 보는 관찰하는 모습으로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타날 요 힘들끼리도 왼쪽으로 F는 스몰 F는 크기는 오른쪽으로 F 사인 세타 라지 F 사인 세타 크기랑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짜임 제로 조건이에요. 원심력 표시를 질량 중심에다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알짜임 0 조건 상하 길이 좌우 길이 크기 같다 나왔습니다. 코사인 30은 0.9 어림값을 쓰고요. 사인 30은 0.5 이건 정확한 값이기도 한데 여기 썼더니 F 라지 F 곱하기 0.5 450 되려면 F는 500 곱하기 0.5 하면 450 나오죠. F가 0.9니까 이게 500이니까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이거 250 해가지고 스몰 F가 250N이네요 라는 거. 스몰 F가 원심력의 크기는 250N 원심력의 크기 250N이니까 구심력이나 원심력을 구하라 하나 구심력을 구하라 하나 둘은 그 사용하는 공식 크기 구하는 공식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했다가도 구심력을 구하세요 그랬을 때는 구심력을 또 이게 관점을 바꿔서 새로 구해야지 해봤자 똑같은 크기가 얘네들끼리 또 이제 한 명의 운동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가 나올 거니까 250m 나오겠지 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뒤에 문제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답이 이제 구심력 구하는 방식까지도 원심력을 통해서 알짜인 제로 조건으로서 구하는 과정이 달랐었던 거지. 이렇게 됐다 치면은 다음에 나온 것들도 공식에다가 추가적인 대입하면은 당연히 알값 4.5m 나오고 같은 공식 쓸 거기 때문에 곡선주로의 길이 아까 0m인데 13.5m가 나온다. 반지름은 4.5m, 곡선주로는 13.5m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런 것들 답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편한 거 쓰면 되겠지 라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네가 편한 방법으로 여기를 접근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나는 이렇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력 비리 표시 막 해놓고 막 이랬을 때 원심력이 얼마인가 하면서 바로 물어볼 때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는 것이 좋긴 하다. 물론 둘 중에서 불편한 방법 하나 빼고 나머지 말고 어차피 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니까 라는 걸로 물어볼 때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되지 해도 답을 맞히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 정도는 두 가지 접근 방법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좀 혼동을 오히려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 자 그래서 187조 문제 1번은 이게 맨날 보던 거죠. 200g 정도 되는 어떤 공이 중력만 받으면서 10m/s 말로 가속도로 좀 빨리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물체가 쭉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져요 아래로 내려가요 라는 걸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던 것이 전부 다 관찰자는 가만히 보면서 영상이나 찍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플레이 해보면 이게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관성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관성력이 들어가는 문제로 풀고 싶을 때는 이에 대해서 중력반도 똑같이 표시를 막 하고 그렇긴 하는데 떨어질 때 관찰자가 같이 내려갈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은 플레이 쉽게 보면 공 플레이어 이런 거 나오면은 공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땅에 올라와. 난 땅은 관심 없고요. 땅이 점점 빨라져서 올라와. 관심 없고 공은 아무튼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보이게 될 거다. 그런 가만히 있는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도입 진짜 있지 않은데 가상으로 도입하는 힘이 관성력이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추가적인 그런 보충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것뿐인 거지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 실전 문제 우리 소위 자전거 문제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조건 요건을 좀 바꿔봤어요. 문제가 거의 조건이 그대로기는 한데 이러하다 188쪽에 나온 설명대로 이러하다라는 것 전제로 이만큼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 8개씩이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상황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자전거다 보니까 뛴뛰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뛴뛰기를 하진 않을 거라서 수직 방향에 대한 부호 정의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부터 플러스 벡터량인데 플러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 오른쪽 그림상 오른쪽 이 사람 기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문제 푸는 사람 기준 오른쪽인 것을 플러스라고 하자. 이쪽 방향 말로는 왼쪽인 것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할 건데 회전에 관한 부호 또는 방향 표시도 필요해. 근데 그거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화살표 여기 굽어진 화살표 시계 방향 그야말로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하세요라고 대답을 해야 될 때는 각속도, 각운동량, 토크 이런 것들, 가까속도 같은 각운동 관련해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인 거를 대답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여가지고 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이라는 말로 좌우 방향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만 상하 방향 안 물어볼게 됐어. 그거는 필요하면 위아래라고 대답하시든가 연지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건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표시 조건이 실제 시험 문제 조건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그냥 나는 습관이 시계방향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각속도 다 표시할까? 그건 안 됩니다. 자, 우리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 전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물론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연산을 덧셈 뺄셈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부호 빼고 크기만 할 때도 있지만 연산을 해야 되니까 나는 토크 계산할 때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은 식들의 뭐 합성을 하든 토크 합을 구하든 이렇게 할 거야.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에 답지했을 때는 시키는 방식으로 대답을 한다. 5시 방향, 3시 방향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채가 복잡한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손잡이, 페달, 발, 머리, 헬멧도 잘 썼네요. 이렇게 된 것도 복잡한데 그런 거 이 여기서 표시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게 어차피 좀 대충 물체 아니요? 두툼한 정도 이거 별 필요 있나? 이거 키, 높이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납작한데 납작한 그런 판때기, 판자처럼 되는 것으로 그 모형화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마치 짝대기처럼 보이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문제 푸는데 손, 피부 색깔, 선글라스 썼는지 안 썼는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 물체가 접점, 땅바닥 여기 다 있네. 기울기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굳이 필요하냐? 질량 중심이 여기쯤인 요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네. 그래서 단순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보기도 편하고 문제도 헷갈리지도 않고 차이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건들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나왔어요. 사람의 질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전거 어차피 합쳐가지고 전체 질량을 몰라요.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게 직선 경로 가다가 곡선 경로 지금 달려가는 순간 이것도 단순화했습니다. 사람 머리, 자전거 안장, 엉덩이, 바퀴 이런 거 손잡이 핸들 없어요. 지금 그냥 위에서 보면 대충 이렇게 기다랗게 뭐 합쳐서 생각없지 한 다음에 네가 돌고 있는 그 곡선궤도 원궤도 부분에 반지름은 L미터 썼습니다. 필요할 때 이런 데다 쓸 R 자리는 이제 라지 L, 대문자 L 대입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체 질량은 아직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기가 여기 어떻게 생겼나 위에서부터 잘 안 보이네 하면서 이렇게 싹 해서 이쪽에서 보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기는 벨로드럼 아니고 지면이 판판하네.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이게 벨로드럼 경기 전용 주로 이런 건 아니네. 거기에서 근데 기울어져 있네? 이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아무튼 곡선궤도 돌 때 좀 기울어 몸이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돼. 기울어져야 돼. 그런가 보지. 그래야지 잘 달릴 수 있나 보지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속력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속력이 20m/s 이거 V값은 20m/s 사용을 해서 필요할 때 대입할 거고요. 그러면서 기울어진 정도는 30도 기울인 각이 30도이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그렇게 된 모습에 질량 중심은 여기쯤 이것도 뭐 이게 잘 안 맞는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용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9m다. 여기 표시돼 있죠? 0.9m.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저거 해가지고 무게중심 수평거리가 0.9m다. 접점에 대해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길이 자체는 뭐 아직은 안 알려졌는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직거리는 0.9m 여기서부터 지구중심까지 수평거리는 0.5m라는 거를 말로도 써줬고 여기서 그림에서도 나타내줬습니다. 뭐 이런 뭔가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딱 맞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는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 지면 접점과 질량중심까지 요걸 빗변으로 가지는 대각선으로 가지는 직각사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직각사각형 그렸을 때 요 길이를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진짜로 몰라. 뭐 스몰 L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만큼은 요만큼은 뒷변에 대해서 30도를 끼고 있으니까 L 코사인 30 L 코사인 30은 0.9 할 겁니다. 그래서 L 곱하기 0.9 한 것이 0.9m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L은 1m 나와요. 부직 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부직 구하면 1m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그 길이 기준으로 1m에 대해서 요거는 코사인 60이기도 하고 사인 30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사인으로 할까? 진짜 이 대각선 길이 곱하기 사인 30 했을 때 사인 30은 0.5니까 1m 곱하기 0.5 해서 0.5m 돼야 될 텐데 맞네. 문제 조건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30도 0.5m 다 가르쳐줬고 거꾸로 그걸 통해서 지면 접점으로부터 지점까지 거리가 1m였음이라는 것도 괜히 그냥 추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문제에서 서술한 조건인데 이렇게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확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98쪽 그 문제에서 나머지는 이제 다 표시했고요. 자전거가 지면에 가는 힘은 그림에서 표시한 것 같은 방향으로 1000N이다 그랬어요. 자전거가 지면에 무슨 수로 힘을 가할까요? 자전거가 지면에 중력을 가할까요? 그건 아니고 지구 전체가 나한테 자전거 또는 사람한테 사람과 자전거가 지구 전체한테 중력을 가는 거라서 그건 아니고 그러면 자전거가 지면에 가할 수 있을 힘의 후보는 뭐 있어요? 접촉하고 있으니까 수직항력과 마찰력 가할 수 있겠다. 자전거가 지면에 가할 힘이 지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접촉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직항력 이렇게 있고 마찰력 아마 왼쪽일 것 같아요. 마찰력 왼쪽으로 이런 거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직항력과 마찰력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자전거가 지면에 가는 수직항력 자전거가 또는 자전거와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게 지면에 가는 요거는 마찰력.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가 보지. 이런 거 있을까 보다 싶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런 힘을 하나로 표시해버렸어요. 자전거가 지면에 가는 하나로 표시했어. 맨날 원칙은 접촉했으면 수직항력 마찰력. 수직항력은 면 모양, 수직 방향, 마찰력, 수평 방향 어딘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힘이 한 개인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무 지적하네. 사람과 자전거가 가는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따로따로 원래 있는데 그거 어차피 니도 내도 사람과 자전거가 지면에 가는 힘이니까 그것들의 합력을 구하면 그게 아래로 왼쪽으로 나왔을 건데 왼쪽 지사 방향으로 30도 가지면서 1000N이 되나 보다라고 요걸 읽어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힘들이 뭐야? 이 힘들이 지면이 가는 힘이니까 저 힘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영향을 받을 것들은 지면이죠. 지면. 근데 나는 지면의 움직임, 땅바닥 지구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어. 지구의 움직임은 천체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관심 있는 거지. 지구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하면 저걸 왜 얘기했을까? 당시 시험에서 이런 것들도 숨어있는 약간의 뭐 트릭 작은 반전 관계 알긴 아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문제가 억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지면 땅바닥에 가는 힘이요. 근데 그러면 지면이 사람에게 가는 수직항력도 있을 거고 지면이 사람한테 가는 마찰력도 있을 거고 그것들의 합력은 사람이 지면한테 주던 자전거 사람이 지면한테 주던 이거 하고 방해받을 크기 같게 요건 또 이제 여기가 30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크기는 같게 이거 크기 같고 요거 크기 같고 합력도 크기 같아서 1000N
이런 힘, 사람이 받는 거를 야 이걸 한번 또 돌려서 얘기를 했네 라고 이해를 해주고 이건 이제 지웁니다. 지우가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받는 힘, 사람과 자전거 받는 힘이 중요하니까 소위 그럼 이걸 우리는 지면 발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지면 발력이 자전거 바퀴와 지면 접점에서 30도 수직 입방에서 30도 방향으로 1000N 크기로 이렇게 가진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굳이 이거를 요거 그대로 쓰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 정체까지 설명하더라도 했는데 보면은 불편하죠. 딱 하면 불편하죠. 똑바로 세우고 옆으로 무기 둬야 되니까 분합시다 분해. 수직 지면 발력, 수평 지면 발력, 명칭으로 또 다른 명칭은 수직 항력과 마찰력. 그랬을 때 요거는 이거 1000N을 30도 성분 쪽으로 분해한 거 코사인 30 곱해야지 되는 거니까 요것의 방향은 위, 크기는 코사인 30 0.9입니다. 그래서 900N. 그리고 이쪽으로는 마찰력일 건데 이거는 사인 30 1000에다가 곱해줘서 500N.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자전거 받을 힘. 저쪽에 있으니까 원래 구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거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표시가 됐네. 오케이 됐어요 한 다음에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내가 여기 있냐? 여기 하면 되죠. 편안한 거에다가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찰력 수평 지면 발력 500N 사람이 받는 이렇게 수직 항력 수직 지면 발력 900N 사람이 받는 힘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표시해준 거 다 맞춰줬네 하면서 얘기한 거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받은 힘이 또 뭐가 있나 하는 거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나 그랬더니 질량 중심에서 지구 전체로 아래로 중력을 적당한 크기 받고 있다. 뭐 mg 일단 이렇게 써놓기만 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좀 따져보려고 했더니 야 요런 모양 분석할 때 사람이 받는 힘에 이 질량 중심 만나보네. 질량 중심에서 원심력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야 이거 좀 써라 그래요. 원심력 이렇게 하시라고요. 원심력 크기는 스몰 f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스몰 f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에 뒤로 띄워놓고 뭐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왼쪽으로 가네, 곡선 쪽 반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가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정면샷 이렇게 찍은 모습이 요건데 원심력을 표시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나는 따다다다다 전단 마크 하면서 나 자체도 곡선 운동 가속 운동하면서 찍은 건가 보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심력을 내가 표시했다. 난 이걸 활용할 거다. 계산할 거다 라는 것은 그 얘기는 원심력 표시했고 그게 따라가는 사람이 보기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실제 원심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크기도 가면서 알짜힘 제로, 알짜 토크 제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요거 맞춰줘야지 되겠다라는 걸로 가야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잠깐만 갑자기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겠어요? 그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맨날 하던 거 또 하고 있는 건데 원심력만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힘 표시하는 거 요거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해줬는데 요거에 대한 반작용 힘을 알려줘서 이걸 가르쳐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정도까지 아셨으면은 알짜힘 제로 하려고 했더니 아름답죠? 이상한 게 없잖아.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몇 개 더 하고 이런 것도 없이 알짜힘 0 나와야 되느니라 수직 방향 길이 돌아라. 아래로 위로 mg의 크기는 900 하세요. 뭐 또 더 하고 이항 할 필요 없이 이 왼쪽 위에 오른쪽 깔끔하게 끝 그러네. f 크기 원심의 크기는 500 하세요 해가지고 요 조건을 이제 클리어 했습니다.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중력의 크기가 900N 방향이 아래로 이제 표시했으니까 나와야지 되네. 중력 가속도 크기 G는 10쓰기를 썼으니까 m 곱하기 10 한 개 900 나와야 된다는 뜻이라서 m 사람 자체 아니라 사람과 자체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각각 사람의 자전거의 질량 모르겠는데 사람과 자전거의 전체 질량은 여기서 물어보네요. 90kg. 뭐 구하라고 할 만한 거 당연한 거 물어보시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나왔네. 500N. 방향을 물어봤는데 원심력의 방향은 원궤도 중심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방향이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물어볼 때는 요거는 조금 참고 자료고 요 그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등등등 반까지 표시하거나 분석하세요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보니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심력과 부심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운동을 할 때 뭔가 등장해야 되는 용어 그림들이긴 하지만 원심력과 부심력은 시계의 방향 반시계의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고 했죠. 원심력 진짜로 이 그림상 요거에 왼쪽이니까 왼쪽이요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로 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괄호는 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전 좀 마이너스 나오면은 좀 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방향 쓰거나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거나 이것만 쓰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답안지 500N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기와 방향을 물었으면 크기 방향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대답하세요 라는 의미였다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500N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쓰는 것도 되고 마이너스 500N이라고만 썼어도 충분했다. 단위는 좀 자동으로 붙이는 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단위와 함께 써줘야지 이런 말이 자주 들어가기는 하는데 크기는 500, 마이너스 500 요건 조금 곤란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따라서 맞게 해주는데 이렇게 써주는 거 문제 표현이 딱 요 정도만 나왔으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거 나왔으면은 500N 하나 순서대로 크기 500N 마이너스 이렇게 쓰거나 마이너스 500N 이렇게 썼어도 맞았겠다. 이 정도는 이제 그 시험에서 서술해주는 그 모양 보고 이렇게 물어봤을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라는 것들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기들이 해석 여지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서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중요했고 다만 서술에 관해서는 부가 설명이었고요. 사람과 자전거가 지면으로부터 사람과 자전거가 받는 마찰력 종력 크기 방향을 물었습니다. 마찰력이 뭐 운동 마찰력이냐 정지 마찰력이냐 물어보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는 얘기겠죠. 종력 크기 방향 그랬는데 이거 한꺼번에 대답을 할게요. 이게 정체를 알아보면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는 마찰력이었었고 별명이 지면이 주는 마찰력이니까 수평 지면 발력이었던 거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림자 오른쪽 플러스 한 다음에 이런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일까요? 정지 마찰력일까요? 구름 마찰력일까요? 구름 마찰력일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구름 마찰력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좀 이론적이기도 한데 상황적으로 이런 사람이 자전거 나부랭이 좀 타면서 구름 마찰력이 90kg 900N 500N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뭐 1뉴턴, 0.1뉴턴 이 정도 받으면 다행일 수도 있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너무 그냥 그런 거고, 그러니까 불마찰 있어버리는 거고, 바퀴 면이 바닥에서 헛돌면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운동 마찰력인 거고, 미끄러지지 않고 저쪽 면이 바닥면하고 달라지기만 할 때 요 부분이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다른 면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른 면이 붙고 하면서 미끄러짐이 없을 때는 이건 정지 마찰력입니다. 구분 마찰력은 아예 성질이 다른 마찰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지 마찰력 플러스 500뉴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람과 자전거 트랙을 도는 원궤도에 반지름 L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원심력 크기가 500뉴턴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좀 왔다 갔다 해줍니다. 원심력 500면 구심력 크기는 500이고 자유롭게 쓰면 되겠지 한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자. 그런 500은 m r분의 v제곱 90 곱하기 r분의 l분의 v제곱 20m/s라고 그랬죠. 20의 제곱 400으로 해서 계산하시거나 아니면은 질량 90kg 곱하기 L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를 알면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워낙에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겠다. L 값은 그래서 하나씩 지워주고, L 값은 360 맞나 360m 해가지고 70m. 이거 단순은 식만 썼으면 다음에 이제 계산일 뿐이니까 뭐 제가 설명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요 L미터 72m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있고요. 자전거 사람은 구심력의 크기와 방향 물어봤습니다. 원심력 했었는데 이건 관점을 달리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원심력 본 적 있으면 구심력도 그냥 500m 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 얘기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원심력 없는 그림부터 다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 순간에 대해서 이걸로 대입하면은 구심력은 이쪽으로 받고 있겠네 라고 하는 게 그 방향이 바라본 모습 사이에서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나타나겠죠. 완전히 오른쪽 될 거니까 플러스 500뉴턴이려니라고. 구심력으로는 새로 풀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끼워 맞춰서 구했었던 것부터 다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나오는 토크 문제 풀기 전에 구심력으로 해석을 잠깐만 해보면은, 자, 여기서 신 표시하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림상에도 원심력 없었다 치고, 원심력이 원래 없다 치고, 원심력은 없어도 아니 접촉했는데 수직항력 주고받고 마찰력 주고받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적절한 크기 여기 해가지고 1000뉴턴 나오는 거 분해하고 하는 거 똑같고요. 중력 아직 몰랐다 치고 mg 크기로 r로 가야지 아직 표시했어요. 원심력을 표시 안 했으면은 나는 이렇게 표시한 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랬을 때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바다에서 자전거에 통통통 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갑자기 싱고 뚝 떠지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 방향 가속도는 그냥 원래 없는 게 상식이지. 이런 것들이 살아서 나를 가속시면 안 되겠지. mg 900이겠지라는 거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원심력 구할 때는 그 관찰자가 보기에는 심지어 낙하를 하더라도 빨라지면서 낙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정제 있는 걸로 보기로 했었으니까 무조건 알짜니 0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이렇게 멀찍이서 보다가 지나가네 착각 한 번만 보는 거라서 구심력이 하고 그럴 건데, 그럴 때는 당연히 상쇄라기보다는 바닥에 붙어있잖아요. 점프는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쇄 돼야 되었지.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상쇄 시켜놨어요. 그때 얘가 남아요.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심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얘가 500뉴턴 받으면서 점점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거가 점점 빨라져서 직선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V값 20m/s 이런 건 없었을 때 직선운동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 힘이 이쪽으로 가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속도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찰력이 현재 마찰력의 역할을 마찰력이 구심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겠구나. 요렇게 표시한 거 땅바닥 뒤집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게 이 방향이거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방향이거든. 그래가지고 구심력 조건 딱 맞네. 중심 딱 하고 뭐 이거랑 뭐 특별히 뭐 상쇄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니 마찰 바람 불고 이런 거 없고 해가지고 500뉴턴 해가지고 구심력 조건으로 쓰고 그러면은 되는 거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원심력 표시하는 식으로 우리 한번 해석을 계속 합시다라고. 그래야 밑에 문제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원심력이 어디냐가 아니라 원심력 표시하는 관점에서 봅시다라고 한 다음에 다음 문제 6번 정면 시점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본 거 말고요. 봤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힘에 의한 토크 그랬습니다. 이건 합쳐서 지면 발력 그럴 수도 있지만 나눠서 총 4개의 힘이 가해진다 치고 4개의 힘이 가해진다 치고 토크를 구하세요. 4개 다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전축은 자전거 지면의 접촉면을 회전축을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회전축을 하면서 볼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자전거 사람의 무게중심을 회전축을 해서 구해보기도 할 겁니다. 이거는 토크 구하기 연습이에요. 6번에서는 수직항력, 마찰력, 중력, 원심력의 토크를 다 구해볼 거예요. 6번에서 구할 때는 자전거 치면 접점 회전축으로 해서 구할 걸일 때, 자, 토크 구할 거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크기가 얼마인지 구할 때는 힘의 크기 곱하기 모멘트 팔 구할 필요가 있었죠. 여기서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는 얼마일까요? 생각할 필요 없이 0Nm 이거 잘 나오나요? 회전축을 여기로 볼 건데 여기서 가해지는 힘 자체, 작용선 자체 여기인 힘은 자경선 어떻게 그어도 얘도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어도 원래 여기를 지나니까 회전축으로부터 자경선 사이의 최단 거리인 모멘트 팔 길이가 무조건 0m 나오니까 얘네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0Nm라는 친구들은 방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전거 문제 나왔었고, 그럼 이게 중요하겠네 싶은데 토크 구해야지 중요하겠네 싶은데 2025학년 문제에서는 토크 합이 0 되면 뭐 어쩌라고 하는 것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중력에 의한 토크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중력에 의한 토크 요거 여기에서 작용하는 아래로 작용하는 900뉴턴 크기의 중력에 의한 토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모멘트 팔을 900뉴턴에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모멘트 팔 길이 한번 구해보자. 자, 그 힘 작용점 지나면서 작용선 연장 쫙 해주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최단 거리 요거 되겠네. 원래는 이거를 앞에서 가지고 1m, 30도 해서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중력이다 보니까 요 길이가 0.5m인 거 문제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표시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0.5 R 모멘트 팔 0.5 쓰면서 900 해서 450Nm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판단만 하면 되는데 회전축을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해질 힘은 아무래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않겠냐. 시계 방향 답하면 되겠네요. 방향 깔리시면 이제 몇 가지 방법 따라가면 되고요. 원심력에 의한 토크, 원심력
지점 중에서 가해진 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가해진 그런 500m 크기를 여기 회전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토크 구하세요라고 하면 500 곱하기 500 곱하기 모멘트 8 구해야지 된다 하면서 모멘트 8 찾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은 원심력까지 고려하면서 문제를 본 결과는 결국에 알자도 0N이고 알자 토크도 0N 나와야 됩니다. 그걸로 검산도 할 수도 있지만 난 자신 있다면은 힘 4개밖에 없는데 토크 0, 0 시계만 사시고 반시계 방향 450Nm일 걸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써도 앞에서 잘 풀었으면 틀린 거 없었으면 답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회전축은 여기에요. 질량 중심에서 가진 원심력 왼쪽으로 나란하게 500N 요거 연장 해봤으면은 여기서 모멘트 8 여기까지 최단 길이 그거 말하자면 집에서 자전거 사는 질량까지 높이 내거 0.9m 썼죠. 500 곱하기 모멘트 8 0.9 사용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450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전축 여기인데 이쯤에서 이쪽으로 가진 원심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7번 똑같은 거를 회전축을 사람과 자전거의 질량중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해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크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정한 이 회전축에 대해서 거기에서 작용점이라서 아무리 방향 이상해도 연장에서 결국 모멘트 8 0m 나올 원심력과 중력은 지금 정한 거기로 진짜 작용점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원심력과 중력의 토크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는 토크는 0Nm씩 나올 것이다. 얘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직 항력에 의한 토크 이번에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 있었는데 수직 항력 위로 이렇게 가해지면 연장했어요. 모멘트 8 여기인데요. 그거 수평과 0.5m라고 그랬는데 500 곱하기 0.5 그래가지고 250 뉴턴미터 그냥 900뉴턴이죠 이 친구는 미안합니다. 900뉴턴 곱하기 요거 수직항력이죠. 곱하기 0.5m 해가지고 450 뉴턴미터 나와야 되는데 방향 어디? 여기 회전축이에요. 요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는 방향 시계 방향 요 시계 방향 좀 구할만 하시죠? 시계 방향. 하나만 더 간다네. 여기 회전축을 했을 때 나름 알자인 제로 토크 0 또 돼야 되는데 지금 4개밖에 없는데 답 했네 00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일걸? 반시계 방향 450 뉴턴미터 원심력 포함해서 막 이렇게 풀고 있을 때는 알짜 토크 0 돼야 돼 라는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해보면 진짜로 그래요. 500 이렇게 가고 모멘트 8 0.9m니까 500 곱하기 0 되면은 450 회전축 여기서 가지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쪽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물어볼 수 있을 조건을 또 운동 마찰력 얼마고 정지 마찰력 얼마고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 막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풀만한 것들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가 이런 조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가장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되겠고 8번에서는 공중에서 정정한 찾자가 아무튼 트랙을 내려다보기에 아니 여기서는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내려봤을 때 각속도 잘 안 보이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냥 배경만 바뀌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좀 드론 촬영 해가지고 슉 이렇게 가는 거 한번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보면은 가운데서 봤을 때 돌아가는 시선의 각도 오메가 값이 관측 측정될 것이다. 나는 그런 거 관측 안 하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공식에다 넣어야지. 오메가 써놓은 게 없네. 또 쓰면 되죠. 굳이 오메가 값을 구해야지 됐었을 때 중심력 또는 원심의 크기 m r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구할 원심력 또는 구심력의 크기는 500 나와야 되겠다. 어떤 관점에서든 500 나와야지 되겠다. 질량 전체 질량 90kg이었었죠. R 얼마 나왔었죠? L 얼마 나왔었죠? 75m 나왔었나? 72m? 해가지고 둘이 곱해서 하면 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얼마 나오지? 그렇게 됩니다. 계산하고 싶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요. 계산 쉽네. 어차피 루트 쓸 거니까 51거고 절반 지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36으로 떨어지고 25에 36에 368, 18분의 5 라디안 퍼 세트? 이렇게 나오나? 아니에요? 아직 걸려? 아닌가?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가적인 계산하고 안 떨어지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까지 한번 써보긴 했는데 다른 숫자도 예쁘게 나오게 하느라고 이거는 조금 숫자가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거 71 또 맞아요? 알까? 그랬으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단순 계산인 거고요. 8번은 그냥 추가 계산 한번 해본 거고 이런 거 각속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7번까지 이런 것들이 해당 문제에서 관점에 따라 원심력, 구심력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 분석하는 방법, 접근 방법 두 가지 하다 보니까 다 설명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통해서 이게 자전거 아니고 사람이 진짜 달리는 거였어 하면은 이제 평평한 면에 곡선으로 달리는 거고 앞에서 풀어본 예제 중에서는 어디 있더라? 사람한테는 경사면에서 달리는 거 바로 앞에 있구나. 186쪽에 있는 문제. 186쪽에 있는 문제가 이제 경사면 등장을 하는 거에서는 마찰 구시하면서 수직 항력을 분해하는 걸로 이런 관점에서 가는 거. 어차피 힘 가로 둘, 세로 둘, 위아래 좌우 해서 총 4개 나온 것처럼 분력 잘 구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풀이 과정은 결국엔 똑같네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힘 분석하고 표시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들은 알아서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주로 다뤄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것을 표시 자체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해가지고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얘기들. 이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면은 개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더 풀어보면은 숫자만 바꾸고 몇 번만 더 풀어보면 아이고 이쪽 저쪽 요쪽 해가지고 바바박 해가지고 얘네 크기 똑같아 하는데 얘하고 연장하면 그 사각형이 아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맞추기만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돼. 그러면서 크기 같게 하면서 사각형만 보고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산 뚝딱뚝딱 해버리는 그런 요령까지 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 실수 없이 좀 더 검산도 하면서 사실 풀면 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옛날 유형에서는 용어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가 커지면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속도를 더 키울수록 원심력이 커지면서 그러면 몸을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각도가 어떻게 해서 뭘 반비례 하면 어쩌고 하는 거 용어 문제가 또 요즘에 또 간혹 나오긴 하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내용까지도 막 쓰다가 이렇게 하게 될수록 뭐뭐가 커지기 때문에 무슨 힘이 커지기 때문에 어쩌고 한다 딱 쓰려고 마침 거기 써야 되는 게 구심력이 원심력이 하면 헷갈려. 그럴 때 이제 상황이나 그런 조건들 보면서 이게 관점이 이렇구만 이거 계산하고 있고 방향이 이쪽만 하는 것들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에서 분명 다르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구식력과 원심력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 교재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오류성 설명을 봤던 기억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뭐 어떤 정리자료 이런 것들에서 제가 설명한 것하고 약간 핀트가 다른 거 이런 것 중에 그 설명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간단하잖아 하면서 추격하느라고 요령껏 쓴 것도 있는데 아예 뭔가 이상한 말을 써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고요. 이게 그 얘기가 똑같으니까 잘 모르겠을 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게 구식력, 원심력, 기울어진 거 다루는 거 계산 문제 중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몇 가지 중에 대표게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거, 곡선주로 달리기, 병사면이 또 있을 때 수직 점프, 스쿼트, 1에너지, 일률구하기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탁 떠오르는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가공동력과 가축 용량 해가지고 요거 이제 가공동력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유체역학 전 부분인데 이건 시험 가보겠습니다. 잠시 해볼게요.